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강 3. 토지 등록의 효력과 등록 단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록의 효력. 자, 지적과 관련해서는 항상 지적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거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적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지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국가기관인 자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토지를 전국의 모든 토지입니다. 토지를 뭐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다. 등록. 조사는 반드시 하는 거고 필요할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합니다. 조사하고 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게 오늘 바로 이 등록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 등록. 자, 등록을 하는데 자, 토지에 뭘 등록을 한다? 소재는 지적소관청이니까 어디 리는 이 시군구청 관할이니까 소재는 당연히 아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소재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토지의 표시사항, 토지의 표시, 토지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외우라고 그랬죠. 번목면 경자. 번목면 경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5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번목면 경자. 요거를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측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등록할 때 뭐 등록한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에 이제 소유자,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공시지가 이런 것도 물론 넣지만 그런 것들은 변화가 올 수가 있어. 공시지가 같은 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한번 등록이 되면 그대로예요. 그게 변화가 오려면 신청을 한다든가 해야 돼요.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 변화된 내용을 토지의 이동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바뀌면 직권으로 그냥 바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이. 그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공무원이 함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등록.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은 어떤 효력이 있냐? 자, 어떠한 필지가 있어요.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토지죠, 토지. 이 필지 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 번호가 하나야.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인천광역시 중구 무슨 동 26번지였어요. 26번지. 그러면 무슨 동이 소재가 되는 거고, 소재가. 저 26, 요 지번이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집에서 이건 지목이 되고 면적이 있을 것이고 경계좌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 지번이 2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2개의 필지예요. 하나의 필지는 지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2개의 필지가 지번이 같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필지는 필지 하나당 지번이 하나야. 지번 옆에는 2번, 3번 이렇게 다 다른 거야. 필지가 2개인데 지번이 하나야. 1로. 그러면 이건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이 돼서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번호 하나가. 그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필지인데 번호가 2개래. 1번, 2번. 그러면 이건 2개의 필지인 거야. 하나의 필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돼서 2개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의 필지에는 번호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목은 하나야. 지목도. 아니, 하나의 필지 안에 선생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여기는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짓고 요거는 그냥 놀려 주차장으로. 이런 경우 이거는 주차장 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필지는 오로지 주지목 중심으로 사는데 주된 용도 하나야. 대잖아. 대. 건물 있는 건 대라고 그랬어요. 대. 부설 주차장 같은 건 주차장이 아니야. 주차장만 오로지 하나의 필지가 주차장으로 쓰인다면 주차장이죠. 용도가 주차장. 그러나
그러나 건물이 중심이야. 차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주차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종속된 용도는 주 지목으로 안 합니다. 지목은 오로지 하라. 자,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집원 그리고 하나의 지목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등록을 해.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면 자, 이 등록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겠죠. 그냥 무작정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등록의 먼저 효력을 살펴보기 전에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등록의 원칙. 자, 이 토지 등록의 원칙. 자, 첫 번째. 토지가 힘을 발휘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 이걸 등록의 원칙이라고 해요. 등록의 원칙. 지적제도에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지적 형식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적 형식주의. 지적이 토지 필지가 힘을 쓰려면 지적이라는 공적 장부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돼. 그런 형식을 취해야 돼. 등록이 되어야만 힘을 쓸 수 있다. 법적 권리가 발생을 한다. 두 번째. 자, 등록의 원칙. 이 등록을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의 원칙. 지목이 변경이 됐어. 변경된 실제 용도는 물론 하지만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쥐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신청을 해야지.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라고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신청의 원칙.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직권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신청을 안 해. 분명히 토지의 이동,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하나가 변화가 와서 다 올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이 필요하다면 지적 측량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국정주의. 국정주의. 지적 국정주의 그거에 똑같아. 지적 국정주의. 지적 업무는 누구만 담당한다? 오로지 국가만이 하는 거예요. 국가만이. 이때의 지적 업무는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국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공시의 원칙. 지적공개주의. 지적공개주의 있죠? 3대 원칙이 다 나와요. 등록의 원칙이 바로 지적형식주의이고 지적국정주의고 이 공시, 지적공개주의고 3대 원칙이 다 나옵니다. 등록에.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시의 원칙을 보고 공시된 걸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거예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장부가 물론 거의 99% 안전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를 다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주인이 맞나 틀리나 다 조사한 안전한 물건을 중개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혼자 설치다가 사기당한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올바른 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화이팅! 자, 이러한 원칙 6가지 원칙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보고 이해하면 돼. 이것도 암기할 등록의 원칙 신청 아무 때나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할 게 있으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설명을 한다. 이건 자다가도 암기하시면 번목, 명경계 이런 거 암기를 하려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암기를 해야지 이런 걸 암기 안 해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하면 돼. 지적 제도의 3대 원칙 그거 외워야 됩니까? 그걸 왜 외워?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알아. 지적은 국가만이 한다. 지적 국정주의. 지적은 지적 공부에 그 등록에 대한 효력을 받는다. 지적 형식주의. 지적은 모든 부분에 공개한다. 지적 공개주의. 그걸 왜 암기해? 암기 안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들인데. 암기는 저절로 이해가 안 가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암기하는 거야. 법명경 견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씩 써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쓴 분들은 박수 쳐줄 거예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를 등록을 하는 거고, 이러한 등록의 원칙이 있고, 그럼 등록을 했으면 어떤 효력을, 등록의 효력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등록을 했을 땐 어떤 효력이 있나? 자, 등록의 효력을 보자고요. 등록의 효력. 자, 등록 첫 번째. 창설적 효력이라고 해요. 창설적 효력. 자, 창설.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창립청회 이런 말 하잖아요. 창설 그러면 처음으로 설립한 거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처음 드디어 개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설. 두 번째, 대항적 효력이라고 나와요. 대항적 효력. 자, 제3자에게 대항한다.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적공부에 표시된 표시사항들 있죠. 자, 토지의 표시사항, 요거.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두 개.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그리고 소유자. 등록한 누군지 소유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설적 효력, 대항적 효력, 형성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형성된다. 형성적 효력. 민법에 형성권이라고 있죠. 형성권. 몰라요? 지금 배우면 돼.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가 그냥 발생이 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의사 표시로. 취소권자가 나 취소할래. 그 즉시 취소된 거야. 법률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그런 게 형성권이야. 그럼 형성적 효력은 뭐냐? 권리가 서로 형성됐다는 거야. 이건 약간 달라. 이거는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을 하면, 등록한 게 의사표시랑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 등록을 하면, 형성이다, 권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한 필지를 갖고 있는데, 이 필지를 내가 요만큼 반을 팔고 싶어.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 먼저 시군구청 가서 분할 신청을 해야 돼. 분할 신청을 하려면 토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 정확하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군구청 가서 내가 이거 토지를 분할해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등록 신청은 안 되니까 측량부터 하라고 안내를 자세히 해줍니다. 요즘은 아주 친절해요. 하면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여기다 전화해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측량수는 물론 내야죠. 돈을 내야죠. 측량을 해서 그 측량성 내가 요 지점을 경계점으로 해서 점을 찍겠죠. 그리고 선을 그어서 이 경계점 네 군데 요 땅을 분필을 해갖고 팔고자 한다라고 그 분할하는 목적을 적고, 그리고 분할하는 이 도지 측량 성과도라고 그래. 측량 결과,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제출을 하면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줘. 등록하는 순간 분할이 된 거야. 지번도 새로 부여하고 분할하는 순간. 그리고 나서 이 땅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법이 바뀌어갖고 시군구청에 가서 분할 등록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분할하고 바로 분할하면 촉탁 등기를 해.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소에 자동으로 촉탁 등기소하고 대장 등본이 토지 대장 등본 날라갑니다. 우편으로 가면 등기관이 그걸 보고 분할 등기를 해줘요. 근데 급해. 근데 한 2주 걸려. 그게 한 2주 정도. 일상적으로. 나는 당장 팔고 싶어. 분할하자마자 팔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토지 대장 등본 띄어갖고 등기소 가서 분필 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급한 사람은. 분필 등기 한 다음에 나 그 분필 등기한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형성권, 즉 분할을 한다든가 하나로 합병을 한다든가, 이거는 등록을 하면 바로 형성이 되는 거. 그때. 민법에서 형성은 의사표시만으로 형성이 되지만 요때의 형성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형성적 효력. 새로운 권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권리. 없던 권리가 새로 형성이 돼. 그 권리자에 의해서. 자, 네 번째는 등록을 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공시적 효력의 공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시가 되는 겁니다. 등록된 토지는 지적 공개주의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다 공개, 오픈. 자, 이러한
창설저, 창설, 처음으로 이제 등록해서 법적 권리가 생기다는 얘기고, 대항,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이 토지의 표시 사항을 갖고, 토지의 등록 사항을 갖고, 등록한 내용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형성,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새로운 권리가 형성이 되고, 공시, 누구에게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무엇을 단위로 한다? 필지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필지. 필지. 토지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내가 땅을 팔면 땅 팔았다 하지만은 내가 소유한 그 필지를 판 거야. 왜 선생님 이걸 필지라고 불러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 왜 연필을 한타 쓰라고 그럽니까? 늘 그렇게 불러온 거야. 왜 고등어를 손이라고, 두 마리 한 손이라고 팔잖아요, 생선은. 왜 손이라고? 묶음을 한 단이라고 그러고. 토지는 필지라고 그래요. 토지 한 개 이럴 수는 없잖아. 모양 이상하잖아. 그래서 필지, 1필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필지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의 필지가 성립하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을 보자고요.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가만히 보자. 하나의 땅이 하나의 필지로 성립이 돼야 돼. 자, 필지로 성립이 되는 그 요건, 필지의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6가지가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지. 지번 부여 지역. 동이나 리를 얘기해. 그는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가상의 동이에요. 그냥 인천인데 내가 아는 게 인천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안동이라고 치고, 주안동 옆에 하깃동이라고 있어요. 하깃동. 자, 이 주안동 하나의 지번 부여죠. 하깃동 또 하나의 지번 부여. 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동이 몇 번지. 주소를 쓸 때 인천광시 남구 몇 번지 하면 무슨 동인지가 아는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동을 꼭 써줘야 돼요. 이게 소재야, 소재. 소재. 자, 이 주안동에 있는 필지가 2유태 연속해 있어. 그럼 내가 사갖고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러면 합치면 돼.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있잖아. 그런데 양쪽에 걸쳐져 있어.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합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 지번 부여 같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있다는 얘기야. 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두 번째는 지목이 동일해야 돼. 지목 동일. 지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목. 하나는 대고, 하나는 창고용지야. 그러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창고용지로 만들든가, 하나는 임야야, 하나는 대야. 합치려면 임야에 있는 거를 대로 바꿔갖고 합치든가. 지목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목. 자, 세 번째. 소유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이웃한 토지인데, 이건 갑돌이가 소유하고, 이건 을숙령이 소유했어. 그러면 다른 토지야. 그런데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필요. 갑이, A 토지는 갑이 50%, 을이 50%, 또 을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갑이 50%, 을이 50%. 지분이 똑같아. 그럴 때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 사실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지분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소유자 동일. 예를 들어 소유권 위에 권리는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이웃한, 여기 원래 갑돌이 땅인데 옆에 있는 을숙령 땅을 갑이 샀어. 이웃한 토지야. 평평해. 연결이 돼. 근데 갑돌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에는 임차권이 있어. 갑돌이가 새로 산 땅에는 임차권이 없어. 소유자는 동일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 합의라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하의 권리는 동일하지 않아도 합의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되는 데는. 나중에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 여기서는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한 사람 꺼야 되는구나. 소유자. 두 사람에도 상관없어. 지분이 똑같을 경우는 소유자 동일. 소유자가 동일한 거예요. 자, 네
네 번째는 축척이 동일해야 돼. 축척. 자, 이웃한 토지야. 이게 갑돌이가 A라는 토지를 사고 또 B라는 토지를 샀는데 이게 묘하게도 경계점이 있는 거. 어떤 경계점? 이쪽은 지적이 500분의 1이고 이쪽은 지적이 1000분의 1이야. 이걸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이웃한 땅 축척이 다르잖아. 축척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이 B쪽에 있는 땅을 500분의 1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한다 해서 축척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축척 변경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예. 축척 동일. 자, 다섯 번째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을 해야 돼. 연속. 즉 평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 이렇게 약간 비탈이졌으면 비탈진 대로 쭉 연속이 돼. 무슨 얘기야? 중간에 뭐 물이 강이 흐른다든가 절개지가 있어 이렇게 뚝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하늘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위치로 보여도 연속하지가 않다. 물리적으로 연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연속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죠. 물리적으로 연속. 뭐 하천이나 철도, 도로 이런 걸로 끊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물리적으로 연속은 해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철도가 지나가네. 땅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 그건 이거는 하나의 필지가 될 수가. 다른 필지야. 다른 필지.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등기 여부가 똑같아야 돼. 등기 여부가 동일. 뭔 소리 나면 거의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는데, 자,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토지, 이쪽은 등기한 땅이야. 기등기지라고 그러죠. 등기한 땅이고,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되지 않은 땅. 미등기지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나로 합치고 싶어.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야. 뭐, 권리가 형성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등록을 하면 돼. 등기를 하면 돼. 만약에 이게 미등록된 땅이면 토지 등록을 하고 또 등기를 하고 그래서 등기한 다음에 합치면 되는 거야. 간단해. 등기한 다음에 합치면 되는데 그러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개의 땅인 거예요. 별개의 땅. 자, 요 6가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하나 5개 지문 아니야. 6개. 이 중에 하나 살짝 지문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 필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니까 번목소, 축지 등 중요문자만 떠서 이렇게 제가 책 교재에 놨는데 번목소, 축지 등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돼. 내용만. 그러나 번목소, 축지 등 그러면 6개의 흐름이 생겨. 나중에 내용도 이해가 되면 저절로 암기를 하라고 번목소, 축지 등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외우라는 얘기 안 해요. 법목명 경작 이런 걸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외워야지 벌떡 일어나서 외울 거하고 안 외우고 구분을 좀 합시다. 자,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토지의 이제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이 토지의 등록 사항은 필지의 등록 사항입니다. 자, 토지에 어떤 걸 등록을 하는지 등록 사항. 토지의 등록 사항. 자, 즉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이 되냐 이거예요. 지적 공부의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 등록 사항을 보자고요. 토지의 등록 사항. 뭘 등록할 것인가? 등록 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예로 보면 먼저 토지의 표시 사항이 있어요. 토지를 표시하는 사항이야. 토지를 표시하는 거. 토지의 얼굴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소유자. 누가 갖고 있냐? 세 번째는 기타. 기타라고 그러자고요. 기타. 자, 이 토지의 표시에는 뭐뭐가 있다고 했다? 소재하고 요거 보면 번목면 경자. 이게 토지의 표시. 네, 소재하고 토지의 표시. 자, 이 번목면 경자는 무슨 요소? 필지의 구성 요소예요. 이게 바로 필지를 구성하는 요소야. 아까 우리 필지 배웠잖아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필지의 얼굴이다. 그리고 소재하고 필지의 구성 요소를 합쳐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토지라는 거를. 자, 그리고 소유자는 별도야.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그리고 이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은 뭐예요? 이 해당 토지의 어떤 토지 등급, 그리고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 연월을 뭐 바뀌었다면 그 연월 같은 걸 쭉 기재해 주는, 이게 토지의 등록 사항입니다. 자, 토지의 등록 사항에 소유자, 기타 뭐 토지 등급 같은 거 있지만, 토지 등급이나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의 표시 사항은 소재하고 법무명 경자고, 더 포괄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소재하고 필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 필지의 구성 요소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필지하고 관련해서 양입지라는 게 있어요. 양입지. 양입지 규정이 참 재밌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양입지 규정은 아주 간단한 건데, 양입지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된 용도로 쓰이는 토지야. 그 옆에 또 다른 지목이 달라. 지목이 달린데 이 주된 용도로 쓰는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든가 이렇게 협소하게 옆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땅들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걸 양입지로 쓰는데, 얘를 어떤 경우에는, 자, 이게 그 농경지 답이에요. 답. 이 전체가 농경지인데 물이 좀 고여 있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유지라고 그래요. 유지. 근데 전체는 다 논으로 써. 유지만 따로 유지라고 등록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양입지에 의해서 이것도 다 답으로 처리해버려. 그럼 편하잖아. 지적공부 정리하기가. 그래서 둔 건데, 자, 주된 용도. 자, 이건 주된 용도고, 방금 말한 것처럼 종된 용도 땅이 있어. 모든 땅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가 되는데, 자, 주된 용도의 편익을 위해서 이 종된 용도의 땅이 종류가 있어. 많지도 않아. 어떤 경우는 도로라든가 국어라든가, 이게 주된 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게, 국어는 뭐냐면 도랑을 생각하면 돼. 도랑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땅을 주된 용도 땅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양입지 규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양입지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나와. 안 되는 경우가 항상 나오는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양입지 안 되는 경우, 양입지가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양입지가 안 되는 건 이 종된 용도의 땅이 대인 건 절대로 안 돼. 여기다 건물을 지었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대야, 그냥 그거는 대. 아무리 땅이 적어도 건물 있는 땅인데 그건 대인 거야. 주택을 지었어. 별장을 지었어. 무조건 대, 그냥. 이건 양입지 편익이 안 돼. 아무리 주된 용도를 위해서 썼다 하더라도. 자, 첫 번째는 이 대인 경우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종된 용도의 땅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땅의 면적의 10%를 초과해버려. 예를 들어서 주된 용도가 5,000제곱미터야. 근데 이게 501제곱미터야. 그러면 아무리 종된 건 10%를 넘어버렸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종된 용도의 땅이 330제곱미터.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인데 종된 용도가 400제곱미터야. 그럼 이 양입지 되겠네요. 10% 안 되니까. 근데 330제곱미터 넘어버렸잖아. 선생님, 근데 왜 330제곱미터요? 옛날에 평시절에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을 미터제곱으로 환산하니까 33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330제곱미터야. 평 쓰지 말자니까 평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꼭 보면 330제곱미터가 나와. 660, 990. 법률 규정 그렇게 돼 있어. 662, 993, 막 요렇게 나와요. 그게 100평, 200평, 300평으로 규정했던 걸 미터법으로 바꾸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30제곱 그러면 100평 정도인데 평을 쓰지 말래니까 우리 무조건 330제곱미터로 합시다. 시험 문제는 평은 안 나와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양입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 문제는 된다가 나온다, 안 된다가 나온다? 안 된다가 나와. 그리고 종된 용도도 도로, 국어, 유지 같은 그런 것만 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토지 등록의 효력을 배웠고,
그리고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필지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토지의 등록의 뷰러가 등록 단위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실 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